저도 그 시행령 때문에 저도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한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이 시행령만 고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 시행령이 제대로 이제 앞뒤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심의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하신 거는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좀 더 정합성을 맞춰보는 이런 작업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제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우리가 그만큼 법치주의에 관련된 그리고 저 법행정의 논리에 대한 이런 기대가 높아졌다는 게 좋은데, 지난 6월 23일 날 바로 전임 김영현 법제처장 여기 나오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솔직히는 법제처가 참 기세등등하게 보였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시행령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규정들, 뭐 예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공개가 많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시행령뿐만이 아니라, 시행령은 국민에게 공개라도 되지. 이거는 그런 거 가지고 다 내부에다가 비공개한 거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거 다 비공개하는 거를 심사해가지고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런 업무 운영 규정을 개정안을 마련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도 굉장히 좀 독려를 해드린 편이었는데, 근데 그게 말이죠. 그게 5월 6일 날 그 법제 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을 냈는데 8월 달에 바뀌었더라고요. 8월 5일 날. 지금 이 저장님 오시고 난 다음입니까? 8월 5일이면? 아닙니다. 제가 처장으로 오기 전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왜 그게 바뀌었느냐? 왜냐면 거기에 보니까는요, 딱 이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만약 비공개 규정을 만들고 나면은 그걸 법제처에다가 당연히 열흘 안에 그걸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이거를 비공개하는 부분이 이거에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되면은 원래 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장에 통보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딱 운영규정을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아니, 통보하고 제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납니까? 얼마큼 납니까? 저거는 이제 그 문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위원님. 네. 사실은 그 다음 조항이랑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 통보 조항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다음 조항에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기속돼 가지고 반드시 저 의견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결국 저 사이에 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너무 좀 그래서 잘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새로 법제처장 오시기 전에 그게 업무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참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뭐냐면 저는 꽤 빨리 법제처장이 바뀌신 것도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걸 좀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됐는데, 제가 요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보니까 법제처에서 비공개 규정을 이제 부처에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검에서 제일 많은 82개를 가지고 있고, 법무부에서 상당히 가지고 있고, 국방부보다 대검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미제출된 거를 보니까 이것도 다 제출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법제처에서 취합을 할 때도 각 부처에서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세요? 그거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제출을 안 합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규정은 일단 그러니까 등재를 하고 이제 비공개 사유에 좀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네. 그 사유와 그 목록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는요, 그게 뭐냐면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성매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권에 관련된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왜 비공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자꾸 들어있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냐면 제가 법제처를 무시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할 때 이게 가장 지금은 검찰이 법무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법무부를 통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검에서 제일 많이 반대한다면서요. 여기서 보면 법무부가 반대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법무부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법무부가 반대하면 저는 이제 법무부하고 법제처가 처음엔 비슷한 때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대립되는 구조인데 법무부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대합니까? 아니면 대검이 반대하는 겁니까? 어쨌든 공식적인 통로는 법무부이기 때문에요. 법무부와 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와서 네. 그걸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아니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법무부가 개정령을 반대하고 그런데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국무회에서 통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후퇴하는 규정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점에서 오히려 내부에서 이런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를 공고하신 게 있어요. 여태까지 쭉 하신 걸 보니까 이걸 공고한다고 다 수용하는 게 아니더군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불수용률이 어느 부처가 제일 높습니까? 지금 아마 비율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아마 보훈처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높은 거는 법무부인데 건수가 그런가요? 아니면 법무부가 비율로 43점 불수용 건수로 보니까 네. 40.때는 네, 딱 네. 두 개 부처가 있는데 법무부하고 기획재정부예요. 힘센 부처는 역시 달라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뒤에 무엇 때문에 불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법제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순수하게 법률적인 논리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관심 사안이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두 개를 고치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법무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임차인의 그 권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누가 이런 걸 반대한? 그럼 도대체 법제처는 누굴 믿고 일할 수 있냐? 이게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준다고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복잡한 이것도 안에 뭐 정치적인 역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네.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법령 정비 의견을 이제 부처에 주면 부처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 간의 어떤 조정 필요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령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결국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밖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이렇게 사실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진짜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좀 연구를 또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